근데 사실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남자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부분 제일 답답한 게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내 기준이 또 너무 높은 걸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네. 내가 나랑 결혼하면 두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힐게. 보통 그래서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보통 그래서 아내분들이 속아서 많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우리 아내한테 속았잖아, 결혼하기 전에. 왜 반대로? 왜? 내가 홍대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 내가 방송을 해도 뭐 있나 그냥 장사해서 돈 벌면 그거 쓰고 다니는데 우리 아내 결혼해서 나는 내 쓰기 바쁘고 결혼 못하니까 자기야 내가 당신 평생 골프 치게 해주고 돈 걱정 없이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가격 다 적고 그냥 언니 자기만 바라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확인해봐야 돼. 아니 진짜 아니. 확인해봐야 돼. 아니 진짜 아니. 누나 진짜. 누나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자기 알아서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대의 여자.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여자 입장이잖아. 네, 네. 보면 네. 내가 이제 여자 입장이 된 거. 우리 아내가 남자 입장인데 여자 입장이 되잖아. 예. 근데 그게 혹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만큼 사랑했던 게 커져.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게 난 이해가 돼. 그 말에 이 남자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말에 확 가서 이만큼 사랑. 그래서 의지가 되는구나. 의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아내 그렇게 해줬어. 매일 이렇게 공치러 가는 거 어디 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지갑에 돈 넣었으니까 가. 내가 돈이 있어도 좋은 거야, 넣어줘도. 이건 좋은 쪽으로 해준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평생 가야 되잖아. 그 말한 게 사람이 저렇다. 평생 가야 되는데 지나니까 자기는 언제까지 그걸 놀 거야? 돈 안 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남자나 여자나 그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뱉을 때는 함부로 남자도 뱉어도 안 되고 눈물 나게 안 할게. 또 여자도 그렇게 상처받는 건 나 엄청 상처받았어요. 김현태 씨 왜 이렇게 이 얘기에 고개를 맞는 얘기잖아, 끄덕이세요? 현태 씨. 맞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아니 일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와이프한테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고 무능력해져서 결혼 전보다 더 무능력해져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져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무능력하지 않은데 일을 안 해서 화가 난 케이스거든요. 맞아. 그것도 맞아. 우리 아내 교묘히 표현을 잘 돌려서. 능력이 있어서 돈 벌 수 있는데. 돌려서. 결혼 바로 직전에 결혼 직전에 그걸 했어요. 네. 실직을 했어요. 결혼 직전에.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고 싶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지. 근데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혼자서 벌고 너 한 1년 정도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지.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울더라고요. 야 괜찮아. 그러면 좀만 더 쉬면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한 2년쯤 됐을 때 놀아보니까 너무 이제는 좋은 일을 거야. 좀 그러니까 일만 나오면 거기서 바로 울어. 일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5년 하다가 결국은 저 혼자 계속 외벌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를 안 버릴만 해요. 비위도 약하고. 비위도 약하고. 우리 때는 못하게 했었죠? 아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가 일하면 너무 미안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너 왜 나가서 일하래? 이런 아이들 거는 키우고 그죠? 결론은 집안일 잘하는. 그리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다 그랬고 저는 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 하는데 그만두면 돈에 깔려주게 해주겠다고 제발 그만두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대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고 집에서 밥하는 이 노동 대가에 대해서 일하는 거하고 가치를 똑같이 둬요. 항상. 아닌데.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은 똑같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죠. 네. 아니 근데 나중에는 좀 바깥 일도 하는 게 본인한테 좋았을 거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전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세대 차이인가 아니면 개인의 차이인가 싶어요. 아니죠. 세대가 요즘에는 어쨌든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보면 차이 안 나는데 여기 지금은 다 어쨌든 다 일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고 하고자 하니까. 네.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혼 사유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갈등을 발생시키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사이가 나빠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자분인 경우는 그래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육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러면은 이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결혼했는데 당연히 맞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한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면은 결혼 전에 퇴사를 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직 준비 중이야. 근데 그 이직 준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돈을 버니까 아내 입장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자가 막 공부를 하는 척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나 이거 공부하다가 저거 공부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가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내가 이제 보겠다. 당신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이 내가 아이를 보겠다라고 하고 집에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많아요. 그러면은 곤란해요. 왜냐면 모든 남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육아를 정말 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내분이 육아를 할 때는 24시간 하잖아요. 365일 24시간 하는데 남자분들이 육아라는 거는 8시간 말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있어요. 육퇴를 해요. 그러니까 6시 만약에 6시야. 그럼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순간 남편은 이제 퇴근하는 맞아, 거예요. 끝나지.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좀 돈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 가사랑 육아를 맡긴 건데 가사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육아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이랑 같이 있을 뿐이지 아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집안 엉망이고. 근데 내가 퇴근하면 나는 이걸 뒤치다꺼를 해야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야. 집안에서 행동으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든가 맞아요. 아니면 맞아. 말로라도. 그러니까 사실 경제력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건 아닌데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공감 능력이 또 그 말하면은 그래도 그냥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는 거. 그렇죠라는데 그런 걸 잘 안 하죠. 아니요. 아니 밖에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후배들은 되게 내가 거의 천사로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사회생활 하니까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저런 일들이 다 사람 관련된 일들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지. 아,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 아, 정말 속상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나와 왜? 증조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그 뭔가 우리 집안은 약간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걸 좋아해. 네,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얘기 딱 들으면은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징글징글해. 그렇지. 그런 걸. 맥락을 딱딱 짚어주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줘요. 사실관계. 판사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야. 당연하지.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더 개당황이야. 왜냐하면 왜요? 나는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제가 왜 울고 더 나한테 화를 내고 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당신은 그냥 내 얘기 그냥 착한 듣고 있다가 아유 그놈 나쁜 놈이네. 그래. 아, 속상했겠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당신이 나서가지고 교통정리하냐는 거예요. 밖에 후배들이 뭔가 얘기할 때는 그걸 잘 들어주잖아. 같이 욕해주고. 그렇죠. 욕해주고. 그걸 왜 안 하냐고 집에서는. 왜 아니, 근데 집에선 이게 판사라니. 또 가족하고 남은 또 달라. 가족과 남아 다르지. 근데 뭐 나라고 섭섭한 게 없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도 섭섭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팔남매의 만며느리였어요. 네. 종손집에.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정말 이게 제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제사. 그리고 우리 도시락 싸주고 우리 키워야 되고 네.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치매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보시고 정말 그래 나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어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보고 집에 갈 때마다 울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게 관계가 살가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살갑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조금만 더 신경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렇게 나갔으면 이제 그렇게 받아주면 되잖아. 그래 그러자 뭐 이렇게.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 엄마도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한테 우리 배웠네. 엄마도 더 힘들었어.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상황이. 억자 그죠 바뀐 거지. 바뀌었네.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남편한테 배웠네. 아니 그거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 와서 막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막 속상해서 집에 와서 동동동동 거리면서 여보 오늘 이래가지고 그렇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맨날 이래요. 들어봐봐. 네가 태도가 어땠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괜히 너한테 그러겠어? 아니 세상에 너한테 괜히 앉아서 그럼 그 사람 정신병자지. 네가 어떻게 했어?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리키는 건 그 사람 아니라도 나 배울 때 많아요. 근데 지금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공감되지 않는 거. 그게 너무 힘들고 공감요. 슬픈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아주 또 그거 가르쳐, 막 가르쳐. 화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남자면 내가 남편이면 당신이 제일 이뻐. 당신이 최고야. 그래서 당신이 제일 잘해서 우쭈쭈쭈쭈 하는 거를 제일 잘할 거라고. 왜 그래야 돼? 그랬어요. 예? 그 힘이 나잖아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게 뭐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정세가 진짜 화나신다. 진짜 이 최고로 그렇게 정답은 얘기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답은. 아닌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는 아니죠. 거지? 그거는 살기 위해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위로해주면 되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면 안 돼요. 남자의 성향이 보통 해결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치.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아니야. 해결하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결론은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성향이 이렇게 만든 거야. 아, 근데 김현우 씨는 감히 제 아내는 크게 해. 창우 씨의 스타일이 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국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 아내도 캐네디언이거든요. 그 약간 캐네디.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저랑 성격이 잘 맞는 건 뒷담화가 없어요. 저랑 얘기할 때 남 맞아. 뒷담화를 안 예. 해요.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 예, 잘 그런 안 말은 해요. 안 해요. 예. 앞에서 다 해요. 예. 앞에서 다 하는 거죠. 앞에 다 하니까 뒷담화가 필요 없죠. 다른 사람 그래서 충격 뭐라 심해. 그래요? 저한테도 막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데 아니 오빠 스피치 강의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해? 다이렉트로 그냥 꽂는 그래서 교포인데도 더 잘해요? 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망신을 약간 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정직이 꼭 정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그거를 얘기 안 할 때도 필요한 거고 또 돌려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이렇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다이렉트로는. 다 얘기해요, 다이렉트로. 뭐 어떻고 다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싸우다 보면 좀 화가 나면 제가 잘한 것도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해준 것도 내가 이것도 해주고 했잖아 이러잖아요.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어디 식당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뭐 좀 해줄까 그러면 왜 다음에 싸움할 때 또 꺼내. 오 잘한다 말 잘한다. 와, 못 이기겠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만 딱딱 하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영역도 약간 있는데 반대 케이스 완전 반대 케이스. 네. 사실 저의 경우는 사실 전에 살던 사람은 남한테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인색해. 극히 정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표준으로 내가 얘기해도 한 번 꽈.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치우친 판단이 그런 이야기여도 그 사람 말이 옳아.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연극하는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놀러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말 한마디가 춘향빛 갚는다잖아요. 맞아. 그래서 누가 그런 문제를 드러냈을 때 일단 저는 공감을 해줬어요. 그 안에 친구들을. 그랬더니 옆에서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 말은 틀리지만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줘야 그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남한테는 호인이고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벌떡 일어나서 저 먼저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상처를 주는 큰 말은 아니어도 굉장히 상실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대화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부부간에는 공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사실로 들어와야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건 네가 그냥 들어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마다 너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건 보통은 뒷담화 이 정도를 남편한테 옆집 아줌마가 그랬는데 오늘 어쨌는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러면은 그런 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 남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하냐고. 결혼을 했으면 아니, 이 그게 형도 결혼이라는 거야. 결혼이라는 거는 부득부득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헤어지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은 인생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난 남편이 굉장히 기계적인 사람인데 기계적인 사람. AI 합의병.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기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장미꽃도 사오고 아기 때 애들 옷도 많이 사다 줬어요. 근데 나는 그때 레지던트 월급이니까 돈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제가 좀 잘 아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게 싫으니까 자기가 옷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할 때마다 나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결혼기념일이라고 장미 100송을 사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건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버릴 건데. 장미가 너무 비싼데 그거를 사온 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기계로 만드셨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나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나 한 건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리고 꽃은 어떻게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베란다에 해서 말렸어요. 그때는 말린 꽃도 많이 걸었어. 말렸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베란다 하나에 그 장미 이파리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장미가 다 날아간 거야. 말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드라이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 장미. 말린 장미. 아니 저렇게 반성해. 마른 장미 내가 원래 기계가 아니었어. 원래 장미가 아니었어. 반인 반기. 이런 건 어때요? 저 꽃 좋아한다고 병원 복도에 꽃바구니를 태워놓으면 이제 버리고 가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있는 거 몇 개를 뽑아와요. 뽑아와서 이렇게 갖다 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게 저한테 좀 꽃선. 그거는 사다 주는 하는 거보다 건 할 줄 모르고. 그거보다 더 로맨틱하네요. 그게 로맨틱이에요. 아 너무 로맨틱하지. 사람은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자기는 장미 100송이 받았다고 나 그게 로맨틱이에요? 나도 큰 거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러니까 아니 왜? 하원장님이랑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은 케이스인 게 꽃싸움은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싫었겠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 생활비 써야 비례해서 돼요. 그게 큰 거예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생일 선물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한테 생일 선물할 때. 왜냐면 이제 뭐 미역국 끓여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건 괜찮은데 뭐 30대 때는 이제 조그만 선물을 했다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뭐 구두도 선물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왜냐면 보름 후에 그거 입금시키라고 그래요. 내 돈으로 내 카드로 살 거. 내 돈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로맨틱하다. 구매 대행을 해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네네. 구매대 얘기는 근데 생각해보면 봉사는 안 들어가. 꽃 사온 분한테 좀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왜 사왔어? 저도 마찬가지로 선물 사면은 그럼 생각하고 산 건데. 그래 너무 고마워. 나 신경 써주네. 근데 솔직히 생각할 때는 너무 뭐 고마운데 심지어 어떤 때는 마음에도 안 들어. 그래 한 모르는 거에 내가 지금 결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결제해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마 초창기 때 결혼 초창기 때는 꽃 사오는 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봉사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